한국군의 괴물무기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할 현무미사일 연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보지식 반응 채널 대고구려 제공,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중심 체계를 새롭게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연구원과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체계로 완전히 개편한 것이죠. 국방무기 연구개발 체계에서 현무미사일만 독자적으로 독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무4 미사일의 개량형과 현무5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우주로켓 누리호 엔진 기술력을 2022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현무5 미사일에 본격적으로 접목시키려는 목적이 큽니다. 현재 한국군은 현무4 미사일과 현무5 미사일의 엔진 추력을 강화할 차세대 고체 연료 로켓을 원하고 있으며 이번 미사일연구원 신설로 개발부원을 통합해 로켓 엔진 기술을 우주로켓 누리호와 공유하게 됨에 따라 미래의 한국은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향상과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독자적인 현무미사일 연구원 신설로 인한 인원 충원과 R&D 예산 투자, 비용 증설로 한국군 무기체계에서 탄도미사일의 비중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국방부의 요청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미사일 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원 창설은 강대국 한국이 현무5 미사일을 통한 상호 파괴 전략 수준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의 적국인 중국과 일본 상대로 국지전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시 현무 미사일로 선제 타격해 적국의 모든 군사기지와 행정시설을 전부 파괴하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순식간에 적국의 발목을 끊어버릴 무기를 갖추는 게 한국군이 꿈꾸는 핵심 목표인 것이죠. 한국의 영원한 주적, 중국과 일본의 영토를 완벽하게 폭격하기 위해서 8,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이 한국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이후 재빠르게 현무 미사일 개발에 관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이러한 후속 조치에 관한 성과가 사거리 5,000km 이상의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할 미사일연구원 신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현무미사일연구원은 현무4 미사일의 개량형 3종과 현무5 미사일을 합쳐 총 4종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현무4로 불리는 사거리 1,500km 이상, 탄두 중량 4톤급의 지상 발사형인 현무4 미사일은 시험 발사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발사 모습까지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현무40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구축함 탑재형 현무4 미사일의 성능은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를 통해 사거리 1,500km 이상, 탄두 중량 1.5톤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해에서 시험 발사 준비가 척척 진행 중입니다. 지상 발사형 현무4 미사일에 이어서 2022년 개발 완료까지 8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졌죠. 세 번째로는 잠수함 발사형 현무44 SLBM 미사일이 수중 발사 시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무44 SLBM 미사일은 구축함보다 거대해진 잠수함용 KVLS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어 탄두 중량을 2.5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이 시작된 KF-21 전투기 탑재형 현무4 미사일의 성능은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를 통해 사거리는 800km 이상, 탄두 중량은 600kg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무 미사일 3종 세트를 먼저 개발한 이후 모든 기술력을 통일해 한 곳으로 뭉쳐 국방과학미사일연구원은 2022년부터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8톤급 이상의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누리호의 엔진 기술을 현무5 미사일에 응용시키기 위해 통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무2 미사일보다 차세대 현무4 미사일의 크기가 커지고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듯이 현무5 미사일은 기존 현무4 미사일보다 더욱 대형화되어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로 인한 현무5의 사거리는 명목상 3,000km, 최대 5,000km로 탄두 중량은 사거리를 고려해 6톤에서 10톤까지 다양하게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대국 한국이 현무5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으로 개발하여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는 숨겨진 저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현무5 미사일에 탑재할 EMP 전자기펄스 탄두도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EMP 전자기 펄스 방식의 무기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기초 과학 기술을 응용해 EMP 폭탄의 형상 테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탄도 미사일용 EMP 무기의 성능을 설명하자면 극초고 출력, 일종의 인공적인 번개를 만들어 적국의 대도시와 군사용 전자장비를 완벽히 파괴하는 무기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MP 미사일이 적국의 상공에서 폭발하는 순간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하며 대도시의 전산망이 한순간에 초기화됩니다. 즉, 한국군의 EMP 폭탄을 중국의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에 떨어뜨린다면 중국과 일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군사기지 서버망까지 모든 전자기기는 영구 손상 판정인 것이죠. 그 누구라도 한국을 선제 타격하는 순간 적국의 대도시에 현무5 미사일을 전량 투하해 복구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EMP 상호확증 파괴 전략이 실현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무 미사일 연구원 창설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네티즌들 말 그대로 망연자실. 열등감과 좌절을 넘어서 굉장히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삭제로 인해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개발을 방해할 명분도 완벽히 없어진 상황. 일본 커뮤니티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결국 한국의 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일본에게 위협을 준다. 새로운 한국산 미사일이 대형 발사대에 탑재되는 건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일. 미사일의 무게가 늘어난다면 ICBM 개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걱정 마라. 한국군은 도쿄의 넓이를 전혀 모르고 있어. 도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고작 미사일 몇 발로 사라질 도시가 아니란 말이다. 자위대는 주일 미군이 지원 오기 전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돼. 분하지만 핵무기가 아니라면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저런 크기의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공격하지 못해 깡통 수준이다. 5,000발이건 8,000발이건 아무리 날려도 기록적인 피해가 난리 없다. 평화와 정의의 나라 한국에는 탄도미사일 따위 전혀 필요 없다며 거짓말을 해놓고 미사일을 가졌다고 해도 일본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국가마저도 차별이냐? 한국을 낮은 수로 여기고 방심하는 게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야. 일본과 싸우면 미사일을 발사. 그리고 일본은 초토화되고 애초에 이런 걸 막지 못하는 자위대의 무능력이 잘못이네. 정기적인 스레드에서 한국군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론. 결론은 항상 현실 도피, 객관적인 의견은 존재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이 없다는 해답에 도달한다. 한국이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과 이에 대해 분노한 일본이나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미사일 도미노를 가져온다고. 좋은 점으로는 미사일을 갖추게 되어 서로를 견제해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 점점 한국은 북한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군. 기분 나쁜 정도에 왔어. 현무 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하는 수법이 북한의 선전과 매우 비슷해. 평화 노벨상을 타고 싶다며 이런 짓을 하면 전혀 탈 수 없게 돼버려.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현무 미사일 연구원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요. 현무 미사일 정밀 타격은 군사무기 교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죠. 독도와 한반도 한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대규모 타격 전략은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의 선제 공격을 탐지해 단숨에 반격하는군요. 더욱더 강해지는 한국군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정말로 감사드립니다.